안녕하세요. 정치권의 복잡한 현안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배성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펀치 배소빈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고위원 선거도 당대표 선거만큼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4명의 최고위원을 뽑고 있는데 아주 경쟁이 치열합니다. 오늘은 김재원 후보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뭐 요즘 이 전국을 돌며 이 선거운동 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네. 이렇게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김재현 의원님 하면 우리 뭐 이 시청자분들도 네. 방송 같은 데 다 자주 보시고 또 지난번에도 저희 나오시기도 하셨고 또 전임 지도부로서 상당히 활약을 많이 하셨는데 네. 요번에 다시 한번 출마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출마하신 이유가 뭔지 시청자분들께 좀 얘기해 주십시오. 저는 사실 그 지난 그 이준석 대표가 있을 때 최고위원으로 역할을 네. 했었는데 그 전까지는 사실 당의 최고위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제가 느끼질 못했어요. 아, 네.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당 대표와 네. 최고위원들이 그렇게 뭐 불협화음이 나거나 아, 그렇죠. 예, 네. 또는 뭐 그 당의 방침과 그래 우리 당이 가고자 하는 뭐 정강 정책도 있고 기본적인 메인스트림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과 관련되어서 전혀 다른 그런 돌발 사태가 벌어지는 예가 네. 없었거든요. 네. 근데 유달리 그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는 그런 일이 심했고 네. 아, 그렇죠. 특히 대선을 거치면서는 상당히 그 우리 그 보수 진영 전체가 네. 그 걱정스러운 일이 많이 벌어졌거든요. 네. 그때 제가 최고위원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이번에 이제 전당대회 국면에서도 사실 총선을 앞두고 있고 네. 또 최고위원들이 그 갖춰야 될 면면을 보면 제가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네. 하게 됐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제가 또 제일 네. 잘할 수 있다고 또 예. 스스로 자부를 했고요. 네, 네, 네. 지금 좀 지지율을 살펴보면은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력한 상황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이번에 어떻게 당선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사실 이제 언론을 통해서 발표된 여론조사들은 네. 네. 이제 실제 이제 유권자인 당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그렇죠. 당 지지자들 네. 뭐 이런 내용들이고 또는 스스로가 당원이라고 대답하는 분. 네. 근데 사실 자기가 당원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네. 아, 네. 왜냐하면 과거에 이 일반 당원으로 입당하셨던 분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 여론조사는 좀 부정확해요. 아, 네. 물론 이제 뭐 어느 정도 그 네. 사회적 평판 조사 정도에 네. 불과하다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굉장히 저 그 경계선에 있다. 그 표현을 일반적으로 하는 말로 간당간당하다 아. 하는 생각으로 네. 열심히 야, 이 쫓아다니고 겸손하신데요? 그러니까요. 이 겸손이면 정말 좋겠는데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아, 하기야. 모골이 송연해요. 아, 뚜껑 까기 전에 사실 아무도 모르는 네. 거죠, 물론. 네. 그리고 선거에 나가면요. 부지경이 내세워도 겁나요.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럼 이번 전당대회가 또 재밌는 부분이 이준석 계 의원 후보들이 많이 이제 출마를 해서 그분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에도 굉장히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천하용인으로 대표되는 그분들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천하용인, 천하동인 네, 그 비슷한 느낌이죠. 그 이름을 그렇게 지어서 아주 그 사람들이 익숙하게는 만들었는데 네. 저는 이제 그분들이 다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제가 과거에 알던 그분들은 비교적 그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분들이었는데 네. 네. 이번에는 이준석 대표가 자신이 이제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못하니까 네. 그 대리인으로 내세워놓고 아. 자기가 이제 지금 뭐 실질적으로 한번 네. 영향력을 행사해보는 네. 그런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아바타 후보다 뭐 또는 뭐 각계무시아 후보다 뭐 이런 식의 네. 어떤 비유를 듣고 있는데 이것이 본인들에게는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후보를 선택하는 건데 자꾸 이준석을 선택할 건가 말 건가를 이제 마지막 단계에 유권자들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그 처음에는 그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지지율보다 높은 지지율을 얻는 단계는 성공했는데요. 네. 진입 단계에서. 네.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이준석의 영향력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되는 상황이 되었죠. 이게 뭐 정치인이 정치인은 결국은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의 지도자를 유권자들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자기가 선택받는 것이 아니고 이준석을 선택받는데 자기들은 도구로 나선 꼴이 돼버렸죠. 도구다. 그러면 당원들이 볼 때는 마지막엔 내가 이분들 찍으면 이준석 찍게 되는 거네 라는 걸 알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이 그렇죠. 되는 이제 건가요? 그것도 이제 이준석 대표 가만히 계시면 뭐 조금 나을 텐데 네. 점점 더 신이 나서 하긴 등장하고 본인이 있으니까. 후보자 같아요 가끔은. 아. 네. 아니 실제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또 이준석이 내세운 후보들이 뭐 조금이라도 표를 얻으면 이준석 대표가 또 나서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유권자들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결과가 그렇게 신통치 않을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주목받는 데는 성공했는데 그 다음 단계는 안 되잖아요. 선거에 나가서 그렇죠. 당선되는 게 목표여야 되는데 네. 2등하는 게 목표면 좀 네.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천하람 후보가 결선에는 못 간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지금 보기에 뭐 2등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목표가 이제 결선 투표 가는 것이 목표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둘이 붙으면요 상대방이 부지경이고 사람이 아니더라도 겁이 나요. 네. 혹시 이게 잘못되는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후보라도 나오면 1대1로 붙으면 상대가 한 20-30% 없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제 그걸 자기 지지라고 과신하고 막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미지가 고착화되잖아요. 네. 저는 천하람이라는 정치인이 굉장히 장래가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제 이준석 대표의 그늘로 들어가면 아하. 무슨 장래성이 있겠느냐 예. 젊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게 이제 2등 경쟁을 하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쭉 빠졌어요. 네. 결국에는 세 사람이 군소 후보로 자꾸 전락하는 상황이 되었고 네. 아무리 뭐 울산 땅을 놓고 김기현 후보를 공격을 해도 네. 결국엔 군소 후보들의 경쟁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네. 저는 결선 투표가 없지 않을까. 네. 1차에 없지 않을까. 1차에 그냥 끝나버리지 않을까. 어대현이다. 이렇게 보시는 뭐 겁니까? 어대현보다도 그런 뭐 논리보다도 네. 스스로 자기들이 갉아먹고 있다는 거죠. 갉아먹고 있다. 결선 투표는 없다. 저는 이제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그러시군요. 그리고 이제 최고위원 선거도 보면 네. 지금 허은하 후보나 김용태 후보가 이제 친 이준석 후보로 인식이 돼 있고 또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허은하 후보는 오히려 이제 우리 의원님을 공격했어요. 뭐 이 윤핵관 후보들이 오히려 권력의 노예다 막 그렇게 했는데 이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허은하 후보가 그저께 대전 그 합동연설에서 제 옆자리에 앉아서 제가 설명을 간단히 했거든요. 네. 그 내용이 이준석 전 대표를 공격한 것도 아니고 네. 네. 이준석 전 대표를 뭐 비난한 것도 아닌데 네. 내용 자체가 기사에서 네. 저는 정치 일반론을 이야기하고 네. 이준석 대표의 장단점을 이야기했는데 네. 기자 한 분이 그것을 조합해서 마치 제가 이준석 대표를 공격한 것처럼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건 아니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비난을 했다 하더라도 후보가 허은하 후보가 왜 이준석 대표 대변인으로 나섰냐. 네. 지금 이 전당대회가 이준석의 대변인을 뽑는 게 아니지 않냐.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였죠. 네. 그리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허은하 의원의 반응도 네. 있었는데 네. 저에게 뭐 나쁜 반응이 전혀 아니었고 네. 설명을 제가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구도가 바로 그런 문제라는 거죠. 네.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의 대변인으로 나와서 이준석을 두둔하기 위해서 지금 전당대회 선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두 분들이 조금 이제 그렇게 자꾸 가고 있어요. 그 이슈는 이준석 전 대표가 던지고 그러면 싸움이 벌어지면 대신 두 분들이 나서서 네. 이준석을 두둔하는 이게 이게 선거운동에 맞을까요?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촉망받을 신진 정치인들 내지
청년 정치인들이 너무 기성 정치권의 네. 하나의 그 수단으로 전락되는 거 아닌가. 아, 뭐 그러니까 이준석이 느낌을 아바타, 갖고 있어요. 이준석의 대변인 하지 말라 이런 네. 말씀이시군요. 아니 뭐 제가 그렇게 말리고 싶지는 않는데 그게 이제 경쟁자니까. 네. 근데 이제 제가 느낌은 그렇다는 아, 느낌이 거죠. 그렇다는 그러니까 거죠? 이분들이 지지가 이렇게 높아지지 않는 것은 아, 그런 면이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렇죠. 처음에 네. 뛰어들 때 주목받는 효과는 있었는데 네. 자기들의 그 어떤 그 전략을 내세우지 못하고 자기들의 장점을 내세우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아마 네 명이 공히 지금 네. 스스로가 이렇게 가자고 전략을 만들었어요. 그건 네. 어느 지역에 가면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사실 제가 봐서 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에 나설 그런 네. 공약을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리고 끝나면 좋은데 그러면 그걸로 끝까지 가면 되는데 네. 또 이준석의 대변인 역할은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 안 맞죠. 네. 아, 네. 그럼 최고위원 전부 친윤 성향으로 좀 구성될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뭐 하여튼 저는 좀 됐으면 좋겠어요. 아. 지금 다른 분들 신경 쓰고 어. 할 정도로 여유가 있지는 않는데 아. 상황이 어쨌든 유권자들의 생각이 조금 네. 친윤 지도부가 구성되는 것을 네. 거부감이 전혀 없고 어. 그렇게 분할해서 당선시키는 것에 대해서 네. 오히려 네. 긍정적으로 반응한다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아, 네.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선거 과정을 보면 이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직접 나서서 국정 회방꾼이자 적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네. 이 경선 개입 논란도 있고 또 거꾸로 안 후보가 왜 윤심파리하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한데 예. 그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하여튼 보기에 따라서 네. 좀 그 과거와는 다른 그런 상황이긴 했는데요. 네. 사실 그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부담감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네. 후보들이 대통령과 뭐 친하다 정도는 네. 그건 뭐 봐줄 수 있는데 네. 그걸 넘어서서 대통령과 뭐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는 듯한 그런 네. 정도의 말씀을 하시면 조금 말하자면 이런 내용으로 그냥 두고 있으면 더 심한 방향으로 자꾸 가지 않을까 네. 그런 상황에서 처음 단계에서 아마 선을 끄은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저는 안철수 후보가 그 상황을 좀 슬기롭게 슬기롭게 좀 넘기고 있다고 봐요. 그것에 네. 대해서 뭐 또 무슨 소리냐 이렇게 나오지 않고 네. 아니 뭐 그러면 내가 고개 숙이고 네. 그 부분은 이제 안철수 후보 측의 선거 전략 자체가 네. 제가 보기에는 물론 전당대회 승리가 최고의 목표이지만 네. 그렇지 않더라도 국민의힘에 안착하고 국민의힘과 한 몸 한 식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네. 이 전당대회에 승리하겠다는 그런 전략이 있지 않는가. 아, 그런 네. 면에서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당초에는 뭐 큰 것처럼 있었는데 네. 쉽게 정리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좀 공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토론 때 공천을 하게 된다면 이제 대통령의 의견을 많이 듣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후보님께서 지도부에 입성을 하게 되신다면 공천에 어떤 대통령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요? 근데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거든요. 그게 네. 대통령이 어쨌든 당의 최고의 그 당원이고 네. 또 우리 당에는 우리 당뿐만 아니라 뭐 민주당도 거의 흡사한 내용인데요. 이 당헌 당규에 네. 대통령이 된 당원의 규정이 있어요. 네. 대통령이 된 당원은 당의 정강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네. 그것을 정부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네. 내용이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당은 대통령과 협조해야 된다는 네.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 이거 이제 정당의 근본적인 방향이죠. 정당은 네. 이제 정권을 획득해서 정강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니까요. 네. 그런 과정에서 인적인 어떤 배분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이 네. 현실적으로는 뭐 타당한 이야기죠. 근데 어. 이제 우리 당의 공천 과정은 사실은 당 대표도 함부로 개입할 수 없게 네. 공천관리위원회에 정권을 위임한 상태거든요. 네. 그리고 일단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네. 그분들이 특정인을 공천하는 것을 결정을 하고 만약 최고위에서 이걸 거부하더라도 그 내에서 자체 만장일치로 의결하면 그것이 이제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로서
성립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이 상황에서 지난번 2020년도에는 당 대표가 그럼 도장을 찍지 못하겠다고 도장 들고 나르는 그런 일이 네. 있어서 네. 빚어졌지만 제 이야기는 이런 것이 뭐냐면 대통령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해서 대통령의 의견이 전체적으로 모두 다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 과정은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인 그 장치가 있는데 다만 이제 사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뭐 예를 들어 공천관리위원회가 아무런 뭐 의지가 없이 한다면 사실은 그건 뭐 대통령 의견을 반영하든 안 하든 현실적으로는 똑같은 이야기가 되거든요. 네. 그렇죠. 저는 그런 면에서 김기현 대표는 솔직하게 현실을 이야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이게 공천이 뭐 대통령 입김이 안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대통령 입김대로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긴 한데 근데 실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대통령실과 내각 쪽에서 수십 명, 뭐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지금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윤석열 사단이다. 그분들이 다 나선다. 그래서 대통령 뜻대로 그분들이 다 곳곳에 낙하산 공천이 이루어질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되면은 그거를 막아내기 오히려 힘든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당에서도 제도화되어 있고 또 그것이 가능하려면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이 몽땅 자리를 비워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당이 또 엄청 시끄러워지고 네. 그러면 총선이 과연 온전히 순탄하게 치러지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이야기도 전부 정치권에서 흘러다니는 괴담 수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정치인이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자신들이 또 생각하는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또 인적인 자원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런 분들은 정치권에 들어가면 정치를 잘할 수 있다라고 추천할 네. 수는 있지만 그 과정은요 역대 대통령들이 네. 전부 다 겪었던 일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은 저는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는 않고 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많은 뭐 인력을 그 국회에 진입시키려고 하리라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현실적으로 전혀 없다고 이야기하면 그것도 현실적이지 못하고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괴담 수준으로 이루어지기는 불가능하고 네. 그러면 이제 적절하게 결국은 내부 경쟁을 통해서 네. 또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신진 인사는 항상 수혈이 되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제 다음 총선 출마를 후보님께서도 계획을 하고 계실 텐데 TK에서 출마하겠다 이렇게 좀 밝히신 바가 있으시죠? 아니 이제 또 그거는 이제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하니까 대구 표심을 얻어야 되니까. 네. 근데 사실 저는 지난번에 네. 그 제 고향 경북 그 군위성 청송 상주 선거구에서 어느 날 끌려와서 이제 수도권 험지로 가라는 네. 것으로 해서 이제 서울 중랑 중랑. 을구에 네. 그 가게 됐는데 그러면 보통 이제 험지 출마라면 그곳에서는 전략 공천을 해서 좀 후보를 띄워주고 네. 거기서 출마를 하게 하는데 거기에 또 오랫동안 정치 활동을 해오고 출마도 여러 번 했던 전직 국회의원하고 경선을 시켰어요. 한 네. 2주 만에. 그래서 제가 근소하게 지기는 했는데요. 네. 결국에는 험지 출마라는 것이 말이 험지 출마지 그렇게 쉽지 않는 선택이었거든요. 현실적으로 예. 쉽지 않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정말 당력을 총동원해서 도와줘야 네. 뭐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제가 그 뼈저리게 느꼈죠. 아, 근데 그때 당시 험지 출마를 요구했던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네. 응했던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험지 출마라고 하면서 당의 선거 전략으로 되려면 그 정도 고도의 배려와 네. 전략이 있어야 될 텐데 네. 그렇지 않다면 저는 뭐 응할 생각이 전혀 없죠. 아, 근데 그래요? 또 뭐 이번 상황이 어떻게 될지 솔직히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또 제가 네. 어디 간들 당선될 그런 정도도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영남권 같은 경우에는
대대적인 물갈이가 있을 수 있다. 뭐 공천 학살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또 불안감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거 없게 하겠다라고 또 자신 있게 얘기는 하셨는데 정말 물갈이는 필요하긴 한데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실 영남권에는 그런 이야기가 뭐 흉흉하게 떠다니죠. 네. 또 거기에 또 안철수 후보가 기름을 또 부었어요. 이제 아. 불씨에다가. 네. 그래서 김기현 후보가 당선되면 네. 대통령이 뭐 마구 보낼 텐데 막아낼 수 있겠느냐? 내가 가면 막아낸다. 뭐 이런 취지예요. 근데 저는 네.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대표가 되어서 그 막아내려고 하면 더 힘드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 오히려. 그래서 뭐 그것이 사실 그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지만 네. 그걸 막겠다고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네.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오히려 네. 가능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저는 유권자 입장에서 어느 지역이든 뭐 어느 전체적인 분위기든 네. 지금 일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일을 잘 못한다, 우리를 대변하지 못한다, 그래서 교체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다면 그걸 교체하는 거는 그건 당연하다고 봐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영남권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은 누구나 보내면 당선된다는 논리로 아무나 보내서 지금까지 문제라는 거죠. 네. 그래서 선거 때만 되면 그냥 싸그리 다 쫓아내고 새로 집어넣는다고 넣었는데 그게 과연 올바른 수혈이었느냐? 네. 뭐 그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그렇게 썩 좋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 최고위원 선거를 거치면서 대구 경북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한 분도 그 최고위원 선거에도 나오지 못했다. 대표 경선뿐만 그러네요. 아니라. 그러네요. 네, 네.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서 지역 언론이 많이 이제 또 비판을 하는데 네. 저는 그것조차 지역 정치인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중앙 정치권에서 마구 그냥 아무나 내려 보내다 보니까 이제는 네. 인재 고갈에다가 정치권이 황폐화되지 않았냐라는 네. 생각이죠. 경북 지역에는요 최다선 의원이 재선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난번에 한번 국회의원하고 공천을 받아서 당선되신 분들이 지금 이제 최다선이고 나머지는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정치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 대구 지역에도 주호영 원내대표 계시지만 나머지는 그렇죠. 예, 또 지금 초선 의원도 많으시거든요. 이런 네. 상황을 계속 반복하면 대구 경북에 대해서 뭐 보수의 심장이니 정권의 산실이니 네. 하면서 늘 표를 얻는 곳으로는 생각을 하지만 네. 근데 막상 대구 경북 시도민들의 뜻을 정치권에 반영하는 그런 통로는 만들어 주느냐 네. 또는 공천 때만 되면 지역 주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네. 중앙정치권 요구에 따라서 마구 내리꽂는 네. 이런 식의 정치가 지역 주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이런 것이 전부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번에는 이제 윤 대통령 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윤 대통령하고는 같이 검사 생활을 하셨고 윤 대통령하고 잘 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예. 지금 윤 대통령이 뭐 국정 수행을 무난하게 하고 계신데 근데 그래서 소통도 잘하고 정책 방향이 옳다 이런 긍정론이 있는가 하면 너무 독단적이고 검사 체질을 못 벗었다. 예. 또 이런 또 부정적 평가도 없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근데 이제 평가하십니까? 검사 체질 이런 것은 일종의 외관에서 보여주는 이미지 내지는 초기에 이제 그 어떤 인사를 하면서 검찰 출신이 좀 요직에 등용되었다 이런 인상 때문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대통령 사실 검사 체질보다는 평범한 아저씨 같은 그런 스타일이라고 네. 오히려 그런 입장이고요. 저는 네. 검찰의 서울중앙지검에서도 같이 근무했지만 네. 같은 부에 근무한 적은 없어요. 아, 네. 그리고 저하고 인연은 검찰에서 인연보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이제 네. 저를 교도소 보내려고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으로 아. 재판에 넘긴 예. 그때 아마 분명히 결재를 했을 거예요. 이렇게 도장을 찍었을 아, 네. 거예요. 징역 5년을 구형해서 어. 제가 조금만 잘못하면 교도소 갔죠. 아, 그걸 잘 넘기셨군요. 어쨌든. 아니 이제 법리적으로 네. 법리적으로 저는 이게 죄가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검찰은 네. 죄가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뭐 그렇게 갔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보면 과거 어떤 대통령보다 사실 국민과 소통하려고 네. 노력하고 파격적으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네. 마치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니까 대통령이 수사하는 듯이 자꾸 이미지를 더 네. 씌우니까 뭐 검찰이다 이런 이야기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뭐 검사 이미지인가 저는 그 점에 동의하지 그건 않습니다. 아니다. 네, 네, 네. 네,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언급을 해주셔서 말씀인데 이제 이재명 대표 이제 체포동의안이 27일에 표결이 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부결될 거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이긴 한데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꼭 당연히 이번에는 부결시킬 거예요. 아, 네. 당 대표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이번에는 저 일종의 민주당 내에서도 저 공감대를 형성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항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텐데 네. 시사점은요. 영장이 이번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건 민주당 그렇죠. 의원들이 모두 다 알아요. 네. 심지어는 그 어제 언론에 보니까 권노갑 상임 고문이 예. 말씀하신 게 제가 아주 인상 깊었는데요. 네. 그분이 이 통찰력이 굉장히 있는 네. 분이고 그분도 이제 교도소 다녀오셨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분이 이번에는 일치단결하고 다음번에는 살신성인이라 이런 그렇죠. 말이었거든요. 네, 선당우사의 정신을 아. 선당우사의 네. 살신성인으로 선당우사를 해라. 아하. 저는 저게 이제 실질적인 민주당의 흐름일 거라고 봐요. 제가 이번에는 만난- 마지못해 다 도와주지만 네. 다음번엔 당신이 예. 알아서 해라. 그래서 이제 제가 민주당 의원들 중에 제가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그 기류를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오히려 아마 서른 의원 같은 분도 반대표를 던져줄 거예요. 근데 네. 그러면 이제 할 도리를 다 했잖아요. 네. 근데 민주당 의원들이 바보입니까?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네. 무고하다, 무죄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겠어요. 네. 다만 이제 언론에 나와서 네. 예의상 이야기해 주는데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대북 선거 문제 이거는 네. 만약 영장이 들어오면 너무나 구체적인 진술이 네. 많아서 네. 이것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는 민주당 의원들도 전부 다 알 거예요. 아. 그리고 옛날에 왜 그 있잖아요. 호랑이가 꽃감이 무서워서 도망간 이야기는 네. 있지만 조폭이 정치인 무섭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아, 정치인이 뭐 때려서 무서운 거예요? 거짓말쟁이다. 저런 무시무시한 거짓말쟁이인 줄은 몰랐다 이 이야기잖아요. 네. 그 정도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사안은 네. 혐의가 완벽하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이고 예. 그러면 민주당에서 이제 뭐 뜨거운 이별을 하겠죠. 그래가지고 근데 친명계는 그래도 이재명 대표를 보여야 된다. 비명계는 아니다 하면 저 당이 막 그냥 내분이 굉장히 크게 일어날 것 같기도 한데요. 저는 뭐 이재명 대표 그때 되면 스스로 네. 교도소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을까. 스스로 그럴 분인가요? 저희가 아는 이재명이라는 분은 그런 적을 한 번도 보여주신 당연히 적이 안 없을까요? 그렇죠. 아니 네. 뭐 욕설하시는 걸 들어보시면 다 그런데 네. 그럴 분위기를 민주당이 만들지 않을까요? 오히려 네. 만들 거다. 만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야 그렇군요. 이제 민주당도 총선을 치러야 되는 당이니까 아하. 그렇게 살 거고요. 이재명 대표님께서도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네. 좋다 내가 가서 무죄 받고 오겠다 이러면서 큰 소리 네. 치면서 가시지 않을까요?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김재원 후보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전당대회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계신 우리 당원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데요. 김재원 찍어주세요. 지금 간당간당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저 김재원을 찍어야 당선됩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야, 이렇게 겸손하게 마지막 말씀하시는 게 처음 봅니다. 네. 근데 우리 김재현 의원님이 전임 지도부에도 있고 계셔서 아마 여러 가지 역할과 또 경험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김재현 의원님 앞으로 활약 기대하고 지켜봐 주십시오. 네, 정치펀치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더 화끈한 펀치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